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으로 고통을 받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호주와 미국은 유례없는 산불로 숲이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태풍과 홍수 피해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지만 그 원인은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 중 고래수 늘리기라는 흥미로운 제안이 눈에 띕니다. 2019년 말 국제통화기금은 고래를 지구온난화의 구원투소로 꼽으며 고래 한 마리의 환경적 가치가 24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고래와 지구온난화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원래는 무태 살던 포유류였지만 수중에 살게 되면서 물고기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앞발은 지느러미와 비슷하게 진화했고 꼬리 역시 꼬리 지느러미로 변형돼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고래는 물고기와 엄연히 다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지만 고래는 물 위로 올라와 허파로 숨을 쉬며 또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 기릅니다. 고래는 전 세계 약 100여 종이 분포하며 작은 것은 1.5m에서 50kg 정도이지만 큰 것은 33m에 180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고래의 큰 몸집이 온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몸에 저장하는데 그 양이 연간 수톤에 이릅니다. 그리고 평생 이산화탄소를 몸에 축적하는 양이 흰긴 수영고래처럼 몸집이 큰 고래는 한 마리가 무려 33톤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양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연간 약 22kg 흡수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것뿐이냐고요? 아닙니다. 고래는 배설물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인데 바다에도 그런 생물이 있으니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광합성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지상의 모든 식물이 흡수하는 양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닷물 속에 철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 성분을 제공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고래의 배설물인 것입니다. 고래의 배설물에는 엄청난 양의 철과 질소, 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호주 해양생물학자 스티븐 니콜 박사팀이 수영고래류 27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고래 배설물과 바닷물을 비교해 본 결과 고래 쪽에 1000배쯤 철 성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풍부한 철 성분이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식물 플랑크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플랑크톤의 주 구성 요소인 탄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서 온 것인데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며 동물성 플랑크톤은 다시 의류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플랑크톤 속 이산화탄소는 자연스럽게 바다생물로 옮겨갑니다. 바다생물들의 몸이 이산화탄소 저장고가 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배설물이나 생물 잔해의 형태로 심해제에 가라앉아 수백 년간 이산화탄소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 성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1930년대 일입니다. 이후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밝혀지면서 바다에 인공적으로 철 성분을 뿌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독일,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 등의 과학자들이 모여 남극해에 철가루를 뿌린 로아펙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300제곱킬로미터의 바다에 6톤의 철가루를 뿌린 결과 해조류 등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철가루가 생태계에 생각지 못한 해로움을 줄 수 있어 반대하는 과학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래 배설물에 철 성분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고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